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티머시 골웨이의 일의 인어게임, 한국어판 발췌본, 이걸 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 거기에 딱 부딪히는 느낌? 아니면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큰데 생각처럼 잘 안 될 때. 혹은 뭐랄까 어느 순간 일 자체가 하나도 즐겁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네네,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책이 딱 짚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장애물, 골웨이가 이걸 이너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스포츠 코칭에서 나온 개념이라면서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나 우리 일하는 방식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파헤쳐 보는 건데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당신의 잠재력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좀 걷어내고 일터에서의 경험을 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핵심 열쇠를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이 자료가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기술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계속 참견하는 그 비판자 있잖아요. 골로에는 이걸 셀프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잠재울까? 그리고 우리 본연의 지혜와 능력, 셀프 투라고 하는 거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건 이야기거든요. 셀프 1이랑 셀프 2요? 네. 그래서 오늘 대화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내면의 방해 요소를 줄여서요. 성과, 학습, 즐거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렇게 균형 잡힌 일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의 틀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 분석, 바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자료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말씀하신 셀프 1 그리고 셀프 2 이 개념인데요. 꼭 제 안에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셀프 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또 내면화한 목소리예요. 끊임없이 야 잘해야 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위험해. 이렇게 속삭이면서 지시하고 비판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자아죠. 자료에 포고마라 주인공 대사도 나오잖아요. 적들을 발견했는데 그 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주범이랄까요? 내 안의 적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셀프2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갖고 태어난 본연의 모습이에요. 아이가 막 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법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직관, 또 자연스러운 학습 능력, 잠재력,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1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셀프 2가 제대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도 왜 중요한 발표 같은 거 앞두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이런 셀프 1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막 하얘지고 더 긴장했던 경험이 진짜 많거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골웨이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는 성과, 영어로 퍼포먼스죠. 이게 잠재력, 포텐셜에서 내적 방해, interference를 뺀 값이다. 즉, P equal PI라는 아주 간결한 공식으로 설명을 해요. P equal PI.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게요. 기존의 많은 접근법들은 보통 잠재력, P, 자처를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골웨이는 오히려 성과 P를 높이는 그 숨겨진 열쇠가 바로 내적 방해, I, 그러니까 셀프 안에 간섭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본 거예요. 자기 비난이나 잘못된 가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당신의 노력이 기대만큼 결과를 못 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료에도 보면 유명한 골프 선수나 농구 선수조차 이런 내적 방해 때문에 슬럼프를 겪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내 안의 방해꾼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일 자체에 대한 정의도 좀 새롭게 하더라고요. 보통은 성과만 떠올리기 쉬운데, 성과, 학습, 즐거움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얘기하는 그 삼각형 그림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일을 주로 결과물, 그러니까 성과로 측정하고 평가해왔죠. 근데 골웨이는 진정한 의미의 일이라는 건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 즉 학습,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감, 즐거움, 이것까지 다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네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개인은 계속 성장하고 또 일에 몰입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꾸준히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긴 한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특히 막 마감 압박이 심하거나 아니면 좀 단조롭고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즐거움이나 학습 이걸 챙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성과 압박만으로도 너무 벅찰 때가 많으니까요. 물론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삼각형 모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단기적으로 성과에만 너무 매몰되면 장기적으로는 학습 기회를 놓치고 일의 즐거움마저 잃게 돼서 결국엔 뭐 번아웃이 오거나 성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아, 결국엔 성과에도 안 좋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세미너 예시처럼 많은 조직들이 성과 지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배우고 즐기는 경험을 놓치게 되고 이게 결국 조직 전체의 활력이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순환을 낳기도 하죠. 당장 모든 일에서 완벽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지금 당신의 일이 이 삼각형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이걸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작은 변화라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업무라도 어제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해 본다든지 학습, 아니면 작은 성공을 스스로 막 칭찬하면서 만족감을 찾아본다든지 즐거움, 이런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이걸 위해서라도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그 시끄러운 셀프 1, 그 방해를 줄이고 잠재력 덩어리인 셀프 2를 깨우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비평가적 인지, 선택, 신뢰, 이 세 가지, 약자로 ACT라고 하던데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너게임을 실천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첫째는 비평가적 인지인데요. 말 그대로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그냥 내려놓고 그저 관찰하는 거죠. 그냥 본다. 네. 둘째는 선택인데요. 이건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거나 배우고 싶은 목표, 이걸 스스로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는요. 자꾸 지시하고 통제하려고 되는 셀프 원 대신에 내 안에 이미 있는 학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즉 셀프 투를 믿고 그냥 맡기는 태도예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면 나 자신, 그러니까 셀프 투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현재 상황을 좀 더 편안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인지하는 정보가 많아지면 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식이죠. 판단 없이 본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린들 뭔가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웨이가 비평가적 인지를 연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핵심 변수, 크리티컬 베리에이블즈에 집중하라고 제안을 해요. 핵심 변수요. 네. 핵심 변수라는 건 현재 상황에서 성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요소들을 말합니다. 자료에 나온 운전 배우는 예시처럼요. 강사가 자, 핸들 오른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지시하는 대신에 차가 차선 중앙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만 계속 보세요 라고 코칭하는 거죠. 또 치과 대기실 예시에서는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환자가 접수하고 진료실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변수를 측정했고요. 아,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보다 그냥 그 특정 현상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네요. 마치 게임할 때 점수 막 신경 쓰기보다 그냥 캐릭터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 변수에 판단 없이 그냥 주의를 딱 집중하면요. 신기하게도 셀프 원의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끼어들 틈이 줄어들어요. 아,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 대신에 아, 지금 차선 오른쪽으로 한 0.5m 정도 벗어났네. 와 같이 그냥 사실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 안에 셀프2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정보를 딱 포착하고 스스로 미세 조정을 해나가면서 학습과 개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팅질을 높이려고 회의 중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횟수나 뭐 특정 사람이 발언을 독점하는 시간 같은 핵심 변수를 팀원들이랑 같이 관찰했던 사례도 나오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의 업무나 학습 상황에서도 이렇게 관찰 가능하고 또 흥미로우면서
목표 달성과 직접 관련된 그런 핵심 변수를 찾아서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방해를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셀프 원 목소리가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습관적인 반응에 확 휩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즉각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바로 그럴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자료에 소개된 스탑 도구입니다. 스탑이요? 멈추는 거요? 네, 말 그대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스텝백, 한 걸음 물러서서 think, 상황과 목적을 생각하고 organize your thoughts,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proceed, 그런 다음 다시 나아간다. 이 앞글자를 단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숨 고르기,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행동 모멘텀,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의 흐름 있죠. 자료 속 나는 바쁘다네 노래 가사처럼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서두르는 상태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딱 끊어내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딱 갖는 거군요. 네. 아주 짧게는 뭐 전화벨 울렸을 때 바로 받지 않고 한 2, 3초 멈춰서 심호흡하는 그런 짧은 스탑부터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전력적으로 검토하는 긴 스탑. 그리고 코카콜라 사장애처럼 아예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극적인 변화 스탑까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와, 다양하네요.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기 전에 잠시 스탑하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내면의 안정감을 되찾아서 현명한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셀프 1의 그 자동 반응을 딱 멈추고 셀프 2가 각동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STOP 도구, 이거 진짜 당장 한번 써먹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유 후반부로 가면서 수능하고 기동성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특히 그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 이야기는 저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적 조건화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스키도의 비둘기 실험은 아주 강렬한 비유죠. 비둘기가 실제 몰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램프 불빛하고 벨소리라는 긍정적 강화 신호에 따라서 의미 없는 행동, 뭐 예를 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이걸 반복하게 되는 모습.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회적인 인정이나 성공 또는 뭐 조직 내 규범 같은 외부 보상 시스템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길들여지는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수능, 컨퍼미티입니다. 외부의 기대나 규범, 예를 들어 자료에서 언급된 벨령사고 있잖아요. 벨형사고. 네. 네. 조직 내에서 튀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방식이나 생각에 맞춰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압력 같은 거요. 거기에 나를 그냥 맞추는 거죠. 이게 당장은 뭐 안전하고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 즉 셀프2하고 내가 마음 깊이 원하는 것, 골웨이가 감각된 욕구라고 표현하던데 이걸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감각된 욕구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바람, 뭐 그런 거군요. 그럼 기동성이라는 건 이런 수능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기동성, 모빌리티는 그런 외부의 압력, 벨령사고 같은 거요.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습관화된 반응, 스키너의 비둘기처럼 조건화된 행동 패턴 같은 거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능력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리저리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랑은 좀 달라요. 골웨이는 이걸 이동하거나 이동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더 나아가서 EF라는 인물의 통찰을 통해서 5가지 요소를 제시하죠. 네, 그 5가지 요소요. 나에게 이미 기동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그리고 병화하는 방식 자체를 의식적으로 바꾸고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방향성이 있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요. EF의 5가지 요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움직이는 거군요. 네, 핵심은 의식적인 지혜, conscious wisdom이에요. 기동성은 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과정에서의 배움과 즐거움까지 다 챙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지혜를 포함하는 거죠.
이건 순간적인 몰입 상태인 플로우, 즉 셀프 투 포커스 상태와도 약간 구별되는 더 높은 차원의 주체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은 익숙한 수능의 패턴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와, 의식적인 지혜를 갖춘 기동성이라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 이너게임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관점이나 도구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CEO다라는 비유도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아, 네. EOCEO 세미나 관점이죠. 이건 우리가 단순히 외부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라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라틴어 corporus, 이게 육체라는 뜻인데 여기서 corporation, 기업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듯이 우리 몸과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놀라운 기업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관점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되찾도록 촉구해요. 내 인생의 미션과 핵심 가치는 뭔지 스스로 정의하고 내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 있죠. 뭐 부모님, 상사, 사회적 통념 같은 내면화된 이사회 멤버들.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CEO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의 주식, 즉 의결권을 넘겨주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경영하는 거죠. 이게 앞서 말한 기동성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마인드셋이 됩니다. 내 인생의 CEO라니,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코칭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코칭하고는 좀 결이 달라 보였어요. 테니스를 전혀 모르는 스키 강사가 테니스 선수로 코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고요. 네, 이너게임 코칭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핵심은 코치가 답을 주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코칭받는 사람,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내적 방해물, 셀프1을 알아차리고 제고해서 잠재력, 셀프2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코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사가 아닌 거죠. 아, 해결사가 아니다. 네, 대신에 비평가적으로 경청하고 또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예를 들면 인지, 선택, 신뢰 이걸 촉진하는 질문들이요. 때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 입장 전환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더 명확하게 인식, 어웨어니스하고 더 나은 선택, 초이스를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신뢰, 트러스트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조력자.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튜바 연주자 코칭 세례처럼 코치가 반드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필요는 없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의 외적 게임이 아니라 내적 게임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원리는 셀프 코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테크놀로지 파트너즈 사례처럼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변수를 관찰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혼자서도 이너게임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티머시 골웨이의 일의 이너게임 발췌본을 통해서 우리의 성과를 딱 가로막는 내면의 목소리, 셀프1의 실체를 인식하고 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진정한 잠재력, 셀프2를 깨우는 그런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일의 의미를 단순히 성과만이 아니라 학습과 즐거움까지 포함하는 삼각형으로 다시 정의하고 비평가적 인지와 핵심 변수 집중을 통해서 현재에 더 깊이 몰입하는 법도 배웠고요. 또 익숙한 수능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인 지혜로 나아가는 기동성의 중요성도 확인했죠. STOP 도구나 CEO 마인드셋, 이너게임 코칭의 원리 이런 것들은 이 여정에 정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가 흔히 집중하는 그런 외적인 기술이나 지식 습득, 이걸 넘어서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너게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방해꾼, 셀프1의 목소리를 줄여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일 자체를 즐기면서 동시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자유, 골웨이가 말하는 워크프리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워크 프리?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일을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조화를 이루면서 만족스럽고 또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있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 안의 셀프1은 주로 어떤 목소리로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귀 기울여 볼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사회적 기대나 익숙한 습관, 아까 말한 벨령사고나 스키너의 비둘기처럼 조건화된 반응 같은 거요.
이걸 넘어서서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은 감각된 욕구, 펠트 디자이어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탐색해볼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당신의 이너 게임을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